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지의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유방암과 흑색종, 다시 말해서 피부암의 림프절 전이에 대한 전이 기전을 발표한 좋은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암의 역사가 수십 년이 됩니다만은 그동안에 유방암이라든지 흑색종 암의 림프절로 암세포가 전이되는 기전을 이때껏 모르고 있었다는데 저도 놀랐고, 또 참 고맙게도 림프절이 전이 됐더라도 그거를 억제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되고 있다는데 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놀라운 연구열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는 유익한 정보이기 때문에 특히 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암 환자분들이나 우리 가족분들은 꼭 들어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어디로 전이 됐느냐, 암이 전이 된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무서운 거는 임파선, 다시 말해서 림프절로 전이 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림프절이라는 것은 면역기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몸속에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그리고 몸속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해서 어느 한 군데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을 잡아먹는다든지, 또 죽었을 때 찌끄레기를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든지, 이러한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라든지 B세포라는 것이, 그 다음에 대식세포라든지 수리상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자살세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면역기관에 다 잔존하고 있는데, 여기에 암세포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완전히 내 몸속의 안방에 암세포가 자리 잡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림프절을 그동안에 암세포가 어떻게 해서 자리 잡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게 밝혀졌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림프절이라는 게 이 터미널과 다름없는 이 림프절에 전이가 되면은 또 다른 장기로 악성 종양이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림프절을 통해서든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면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병원에서는 암세포를 3기 내지 4기로 암의 병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주 위중한 상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의사들도. 암 환자의, 다시 말해서 암 환자의 전이 정도는 3기냐 4기냐에 따라서 우리 암 환자들의 생존율 예측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기 4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통합 항암치료, 암치료 방법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양의사들이 고집스러운 자기들의 표준치료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암치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골병 들게 하고 암은 잡지도 못하게
결국은 사람을 꼬랑탱이에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이 림프절이라는 것은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암세포를 잡아먹고 죽은 세포를 청소하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면역기관인 겁니다. 이러한 인체의 면역을 담당하는 곳이 암세포에게 점령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은 끝장나게 되는 것이며 다른 장기로 전이는 시간 문제로 몸 전체가 암세포에서 자리 잡게 되어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이를 막기 위하여서 현대의학의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암 환자의 표준 치료 방법이라 해서 독성이 강한 항암 주사를 놓는 겁니다. 이게 많은 환자분들이 고통스럽기로 알려진 바로 그 치료 방법입니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암 환자들이 암세포를 추리하기 위한 항암 치료제가 자고 나면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치료율이 매우 낮은 것은 림프절에 전이된 암세포의 에너지원이 지방산인데도 우리가 대다수 이게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는 암세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암치료를 했으니 암세포는 죽도 않고 엉뚱한 면역세포만 죽이는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암에 대한 지식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좀 아시고 암 치료에 대한 현대의학의 한계를 빨리 공부를 해서 느끼셔야 됩니다. 이걸 빨리 인지해서 보조 치료 방법을 강구를 해서 완벽한 암 치료를 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요사이는 암 치료 담당 의사분들도 옛날과 달라가지고 많이 기존 표준 치료 방법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 치료 방법이라 해서 한방 치료 방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버섯이라든지 흑오이단이라든지 또 미설토 주사라든지 또 고주파 온열 치료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적당하게 섞어서 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암 치료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부분이 그런 의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도 현실의 표준 치료 방법을 떠나서 의사의 말씀도 좋고 다 좋지만은 어떻게 해야 내 암 치료를 제대로 고칠 수 있을 것인지인가를 좀 고민을 좀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들도 요새는 각 병원마다 아시다시피 너무 넘칩니다. 암 환자 한 번마다 치밀하고 암세포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치밀한 연구와 검사와 이걸 병행해서 분석을 확실히 하고 난 후에 치료 방법으로 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들도 너무 환자들이 넘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처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술도 해야 되지요. 학교에서 또 강의도 해야 되지요. 외래 진료도 봐야 되지요.
이러니까 옳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개개인의 암 환자에게 밀착하여 이 병 관리를 하는데 친밀성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100% 기대를 못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왜냐하면은 어지간한 거는 밑에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한테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안 하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암 환자들한테 물으면은 엉뚱한 소리를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우리 양의사들은 자기 치료 방법에 너무 고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방도 의사입니다. 한방 의사들도 나름대로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대체요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법들을 완전 터부시해버립니다. 완전히 이거를 믿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기 치료 방법만이 치료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대체 치료 방법으로서도 우리의 상황부서의 베타글루칸 요법이라든지 후코이단 요법이라든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완벽한 치료를 끝내고 암 치료를 깨끗하게 끝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데서는 후코이단 같은 거 상황부서시 의사들이 약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못 먹게 합니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양방과 한방의 통합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 사람들은 완치율이 높은 반면에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항암치료와 수술치료와 방사선 치료 방법만으로 고집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낭패를 보는 게 확률적으로 너무 높은데도 이 의사분들은 자기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너무나 정당화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돼도 그만인 겁니다. 우리 양의사분들은. 이와 같이 현대의학의 암치료 방법이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빈자리를 채워넣는 양방과 한방의 통합적인 치료 방법이 강구돼야 암치료 방법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은 또 뭐겠습니까? 이때껏 암 병기가 3기, 4기 정도 되고 림프절이 전이 됐을 때는 우리가 수술요법을 할 경우에 이 림프절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암 잡잡고 암세포 잡잡고 림프절을 제거해버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림프절이 뭡니까? 면역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면역기관을 절제해버리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암세포가 자리 잡게 되면은 이 면역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숨은 파리 목숨입니다. 면역세포가 없는 림프절이 없는 암세포 발생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이럴 때 림프절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 방법으로 해오던 우리 양의사분들의 그동안의 생태가 과연 옳은 방법이겠습니까? 참 눈 감고 아웅 하는 겁니다. 우선 낫수면 뭐합니까? 암세포는 항상 우리 몸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암세포를 잡았다 하더라도 또 미세암이라는 게 몸속에 또 도사리고 앉았습니다. 또 휴먼암이라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암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암세포들이 다시 한번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분할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면역기관인 림프절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또 있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의술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만은
놀라운 게 이 유방암이나 이 피부암의 림프절에는 면역세포가 모여있는 곳인데 암세포가 어떻게 자리 잡고 생존하고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미스테리였답니다. 이게 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카이스트 교수인 그 고규영 교수님, 박사님과 그 연구진들이 이거를 요번에 밝혀내서 국제학술지인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발견입니다. 세계의 의사들이, 세계의 과학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답니다. 지금까지 모든 암세포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으로 아는 게 정설이었기 때문에 그밖에 몰랐습니다.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냥 림프절이 정리됐다 그러면 림프절을 그냥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카이스트에서 그 교수님들이, 이 박사님들이 밝혀낸 암세포 림프절 전이 기전은 그럼 어떤 건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암세포가 림프절 안에서는 지방산을 주 원료로 하여 대사를 변화시킨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사라는 것이 메타볼리즘이라는 건데 이 대사를 변화시킵니다. 즉 백혈구가 많은 림프절에는 에너지원이 포도당이 아니고 지방산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림프절 속 암세포가 지방산을 사용토록, 그럼 누가 이렇게 명령을 해서 암세포가 지방산을 먹도록 명령을 내리는 걸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암세포 전사인자는 바로 YAP이라는, 영어로 Yes Associated Protein이라는 이 약자를 YAP라는 건데, YAP이라는 전사인자가 활성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림프절에 있는 YAP이라는 이 전사인자가 이 지방산을 산화를 시켜서 암세포가 먹을 수 있게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YAP, YAP은 또 누가 조종하느냐? 보니까 림프절에 전이되어 있는 암세포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속에 담즙산이 가득 들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담즙산이 YAP 전사인자로 하여금 이 지방산을 대사를 변화시켜서 암세포가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에너지원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발전해서 연구를 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예의 발현을 유전적으로 억제하니까, 그러니까 지방산을 에너지화하는 산화 과정도 억제되는 것을 관찰하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산화 억제제, 이 산화 억제제가 콩에 많이 들었답니다. 이 산화 억제제를 넣어버리니까 옛 전사인자가 없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옛 전사인자가 없어지니까 림프절에 있는 암세포가 힘을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덧붙여서 담습인자를 제거하는 물질을 또 주사를 하니까 암세포가 저절로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기 됩니까? 이 면역세포가 자동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놀라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유방암이라든지 피부암이라든지 이러한 암 환자분들이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림프절 속의 암세포의 정식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산 산화 억제제라든지 옛 발현 억제제라든지 담즙산 억제의 사용이 주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된 겁니다.
이것만 주사 잘 하면은 림프절이 전이된 암세포를 다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림프절로 전이된 암 환자들한테 일부 의사들께서 잘 무어야 된다 하면서 동물성 고기,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하다 하면서 동물성 고기를 먹도록 처방한 의사들이 얼마나 잘못된 처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일부 의사들이 고기를 이제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암 환자분들은 필수적으로 지방질, 동물성 지방질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오직 채식으로, 그 다음에 대체의학으로 암세포를 다스리는 암치료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유방암 환자들, 그 다음에 피부암 환자들,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 절대 암 환자분들이 붉은색 육류 고기를 단백질 섭취 명목으로 먹는 일이 없어 오직 채식으로, 또 과일적으로, 녹적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